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재산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를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보라. 진주라도 손에 쥐고서 강가로 걸어 나올 것이다. 바빌로니아 속담. 누구나 행운아가 되고 싶어 한다. 4000년 전 바빌로니아에 살았던 조상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행운의 여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은 똑같다. 우리 모두가 변덕스러운 행운의 여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는데 행운의 여신이 제발로 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 방법은 없는 것일까? 행운의 여신을 감동시켜서 사랑을 듬뿍 받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요컨대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옛 바빌론 사람들도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이 찾아내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빈틈없고 세심한 사색가들이었다. 덕분에 바빌론은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머나먼 과거 시대였던 까닭에 바빌론에는 정식 교육기관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배움터가 있었다. 아주 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배움터였다. 탑처럼 우뚝 솟은 장대한 건물들 중에 왕궁과 신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역사책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건물은 시대를 이끌어간 사상의 본산이었다. 그 건물의 이름은 배움의 전당이었다. 깨달음을 얻은 선생들이 과거의 지혜를 설명해주는 강연장이 있었고 누구라도 나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 토론장이 있었다. 배움의 전당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고 가장 천한 신분의 노예까지도 왕실의 자손과 허물 없이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 배움의 전당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카드란 사람이 있었는데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알려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에게 할당된 특별 강연장에서 아카드는 거의 매일 저녁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노인과 젊은이도 있었지만 그중 대다수가 중년의 남자였다. 그들은 아카드의 강연을 들은 후 강연에서 언급된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과연 그들은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루었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보자. 태양이 커다란 붉은 공처럼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안개가 자욱한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자 아카드가 어슬렁대는 발걸음으로 강연장에 들어섰다. 강연장에는 벌써 100여 명의 청중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카드가 강연장을 들어선 후에도 청중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아카드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은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키가 훤칠한 직조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카드님, 그동안 선생님과 이곳에 모인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왔던 문제를 토론하고 싶습니다. 아카드와 친구들이 어떤 문제냐고 재촉하자 직조공은 용기 내어 말했다. 오늘 저는 무척이나 운이 좋았습니다. 금화가 잔뜩 든 지갑을 길에서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행운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바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행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토론하고자 제안합니다. 모두의 머리를 짜낸다면 행운을 끌어들일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카드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뜻밖의 사고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반면에 행운은 우리가 섬기는 아시타르 여신의 선물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여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우리가 바친 제물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운이 제 발로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 방법이 정말로 있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아카드는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대답해주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직조공처럼 아무런 노력도 없이 상당한 보물을 길에서 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모두가 주변을 두번거리며 바른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고 아카드가 물었다. 아무도 없나요? 그렇다면 행운은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토론을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깔끔한 옷차림의 젊은 사내가 일어나 대답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을 언급하자면 도박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도박장에 달려가는 것은 행운의 여신이 그들에게 대박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다른 사내가 나섰다. 잠깐, 당신 이야기를 계속해 보시오. 당신은 도박장에서 행운의 여신에게 축복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운의 여신이 주사위를 잘 굴려서 도박장 주인의 돈으로 당신 지갑을 채워주던가요? 아니면 당신이 힘겹게 번 돈을 도박장 주인에게 몽땅 털렸습니까? 젊은 사내는 다시 일어나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도박장에 발끝조차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 편에 서서 주사위를 멋지게 굴려주기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무엇이라도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드가 끼어들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라도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행운이란 문제를 다룰 때 도박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장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장이야말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행운을 실험해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번쩍 들며 발언권을 얻었다. 저는 어제 경마장에 다녀왔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도박장을 기웃댄다면 황금빛으로 장식된 마차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리는 준마들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경마장을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아카드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경마장에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선생님께 니네베에서 온 회색말에 돈을 걸라고 말해주던가요? 저는 우연히 선생님 뒤에 있었던 까닭에 선생님께서 회색말에 돈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엿듣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만큼이나 선생님께서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니네베 말이 바빌론 말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안쪽 담이 무너지면서 바빌론 말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니네베 말이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선생님께 회색말에 돈을 걸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까? 아카드는 그 사내에게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경마에 돈을 거는 것까지 행운의 여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생각이지만 아쉬타르 여신은 행운의 여신이라기보다 사랑의 여신입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고 공적이 있는 사람을 보상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쉬타르 여신이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아쉬타르 여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황금을 잃는 도박장이나 경마장에서가 아니라 보람있고 가치 있는 행동과 노력이 있는 곳에서 그 여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밭을 경작할 때, 정직하게 거래할 때 우리는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항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애써 가꾼 농작물을 궂은 날씨가 망쳐버릴 때 보상은커녕 본전조차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는 더욱 커져갑니다. 노력하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을 실현시킬 가능성도 아울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박장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도박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승리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요. 도박장 주인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뿐입니다. 도박장은 언제나 도박장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박장 주인이 무엇 때문에 도박장을 열어두겠습니까? 도박장은 그의 사업장입니다. 도박꾼들의 돈으로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도박장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의 입소까지 챙기죠. 도박장 주인이 승리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도박꾼이 승리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사위 도박을 예로 들어봅시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면에 돈을 걸게 됩니다. 다행히 붉은 면이 가장 높은 숫자일 경우 우리는 건 돈의 4배를 돌려받게 되지만 다른 5면에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올 경우 우리는 판돈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우리가 패할 가능성을 5라 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은 4에 불과합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하룻밤의 도박에서 도박장 주인은 판돈의 5분의 1을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5분의 1만큼이나 패할 가능성이 큰데도 도박꾼이 돈을 딸 수 있을까요?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때때로 도박장에서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카드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운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어서 목돈을 쥔 사람이 그 돈을 보람되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빌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도박장에서 번 돈으로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바빌론에서 내노라 하는 재산가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도박장의 판돈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 사람의 장난기 섞인 대답에 강연장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도박장 주인이요. 아카드가 대답했다. 그래요. 도박장 주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박장 주인 이외에 도박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꿈을 키우면서 도박장에 드나들 겁니까?
도박장에서 한 미천 잡겠다는 헛된 꿈에 계속 매달려 살 겁니까? 아카드의 나무라는 듯한 말투에 잠시 뒷자리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런 불평은 강연장의 진지한 분위기에 곧 수그러들었다. 아카드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쉬타르 여신이 도박장 같은 곳에 드나든다고 우리까지 그런 곳에서 행운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먼 돈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도박장을 드나들어 보았지만 그곳은 아니었습니다. 경마장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경마장에서 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해져 봅시다. 무역과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한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면 그것이 행운일까요? 아니면 우리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일까요? 나는 이것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쉬타르 여신의 선물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신의 관대함을 고맙게 생각지 않지만 여신은 조금의 불평도 없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나요? 그때 중년의 한 상인이 일어났다. 품이 있어 보이는 하얀 옷을 조심스레 쓸어내리며 말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내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공은 우리를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근면성과 능력을 성공의 요인이라 생각하더라도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공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이 아닐까요? 땀 흘려 일했다고 모두가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을 공정한 보상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카드가 그의 말에 수긍하며 말했다. 적절한 설명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행운을 거의 손에 쥐었다가 놓친 사람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방금 말했던 초로의 사내도 손을 들었다. 아카드는 그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기왕에 당신이 말을 꺼냈으니 먼저 당신 이야기부터 듣고 싶군요. 아카드의 권유에 초로의 사내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기 시작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지만 우리가 찾아온 행운을 어떻게 놓쳐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이 여신이 지나간 다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전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돈벌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시더니 좋은 투자 건수가 생겼다며 내게 강력히 권했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 외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개간지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로에서 멀리 떨어져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아들은 그 땅을 사들일 계획이었고요.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물레방아를 3군데쯤 설치해서 황소에게 끌게 한다면 생명수를 끌어올려 옥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계획이 예상대로 끝난다면 그 땅을 조그만 필지로 나누어 도시 사람들에게 채소밭으로 분양하겠다는 추가 계획도 세웠고요. 그러나 아버지 친구의 아들에게는 그 사업을 꾸려갈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나처럼 그 친구도 괜찮은 돈벌이를 하고 있던 젊은이였고요. 그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처럼 대가족의 가장이었지만 큰 재산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사업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결심했죠. 일단 12명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을 때까지 각자 수입의 일화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총 수익은 투자한 액수에 비례해서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와 내게 투자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젊다. 내가 큰 부자가 되어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간절한 꿈이구나. 내가 내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아, 그럼 내 말대로 하거라. 내가 내 나이였다면 무엇이라도 했을 거다.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다시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거라. 그렇게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대단한 돈을 벌어줄 거다. 내 나이가 되기 전에 너는 상당한 재산가가 될 수 있을 거다. 아버지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줄은 압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지금도 쓸 곳이 많은걸요. 솔직히 말씀드려 아버지의 좋은 대로 제 수입에 일할씩이나 투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저는 아직 젊고요. 아직 시간도 많습니다. 내 나이에는 나도 아직 시간은 많다. 돈은 언제라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아버지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아들아, 지금 기회가 너를 찾아왔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행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란다. 아들아, 제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거라. 내일이라도 내 친구의 아들을 찾아가서 내 수입의 일화를 투자하겠다고 말하거라.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찾아가거라.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지. 아들아, 제발 망설이지 말거라. 아버지의 간절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시장에는 장사꾼들이 동양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옷들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내 아내에게 입힌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옷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그 사업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투자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너무 때늦은 결심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엄청난 후회를 해야 했죠. 그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 발로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었습니다. 초로의 사내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사막에서 온 검은 피부의 사내가 일어났다. 결국 행운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나 시작이 있는 법입니다. 커다란 재산도 그 처음은 한 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투자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가축을 거느린 목장 주인이지만 내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어렸을 때 은화 한 잎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들인 것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분명 그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발판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커다란 재산가가 되기 위한 첫 출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행운입니다. 단순한 첫걸음이지만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땀을 흘리며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한 돈이 벌어들인 돈의 배당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걸음입니다. 다행히 젊었을 때 그 기회를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늦게야 깨닫고 그때서야 시작한 사람이나 저분의 아버지처럼 영원히 시작조차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저분이 젊은 시절에 그 기회를 잡았다면 오늘 저분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며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길에서 두둑한 지갑을 주웠다는 직조공이 그 행운을 첫 출발로 삼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직조공도 대단한 재산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온 듯한 낯선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며 발언권을 청했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말을 썩 잘하지 못합니다. 실례인 줄 압니다만 저분과 같은 사람을 바빌론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시리아 말로는 적절한 단어가 있지만 제가 시리아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처럼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을 바빌로니아 말로는 무엇이라 합니까? 어딘가에서 굼벵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리아 사람이 흥분한 듯 두 팔을 흔들어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굼벵이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굼벵이는 기회가 눈앞까지 찾아와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립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말하면서 빈둥거리고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굼벵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행운을 바라는 사람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분처럼 되고 말 겁니다. 영원히 굼벵이로 살아야 할 거고요. 초로의 사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꾸짖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말은 조금 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카드가 끼어들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붉은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일어났다. 내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가축 상인입니다. 주로 낙타와 말을 취급하지만 양이나 염소를 취급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너무도 뜻밖의 찾아온 기회였던 까닭에 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좋은 낙타를 찾기 위한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행 성과도 좋지 않았는데 성문까지 닫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이 그날 밤을 보내려고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로의 농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신세였죠. 농부는 나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의 모습을 보니 장사하는 분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선생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양떼를 팔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눕는 바람에 집으로 황급히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양떼를 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와 내 노예들이 홀가분한 몸으로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떼를 볼 수 없었지만 양들의 울음소리에 상당한 수가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낙타를 찾아 열흘을 헤매고 다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까닭에 그 농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농부는 화급했던 때문인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고 나는 그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 곧바로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되팔 생각까지 했습니다. 거래가 체결된 후 나는 노예들에게 횃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농부의 말에 따르면 900마리라고 했지만 직접 그 수를 헤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이 말랐는지 쉴 새 없이 물을 찾아 돌아다녀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었고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는 농부에게 날이 새면 다시 양의 수를 확인한 다음 돈을 지불하겠다고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게 간청하듯 말했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출발해도 늦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제안한 값의 3분의 2만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똑똑한 노예를 남겨두겠습니다. 내가 가장 신임하는 노예입니다. 내일 아침 그 노예와 함께 양의 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 돈은 그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었고요. 다음날 아침 내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성문이 열리면서 가축 상인들이 양떼를 찾아 몰려 나왔고요. 그 도시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서로 높은 값을 주겠다며 농부에게 양떼를 팔라고 졸라댔습니다. 결국 농부는 전날 밤 내게 제안했던 가격의 3배나 되는 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제 발로 굴러 들어온 행운을 내 손으로 내던진 꼴이었습니다. 중년 사내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카드는 군중에게 눈을 돌리며 물었다. 참 소중한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안장을 만드는 사람이 일어나 대답했다. 확실한 거래라는 판단이 서면 즉시 돈을 지불하고 그 거래를 종결시키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거래라면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쓸데없는 불안감에 거래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감이란 결국 결단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변덕스럽습니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에서 더욱 그렇죠. 이상스럽게도 나쁜 일은 고집스럽게 밀고 나아가면서도 좋은 일 앞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행운을 날려보냅니다. 내 경우도 돌이켜보면 첫 판단이 가장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소위 직관력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래라는 판단이 선 후에도 그 거래를 꾸준히 밀고 나아가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운이 지나간 뒤에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시리아 사람이 다시 일어섰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번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기회를 날려보냅니다. 기회는 군뱅이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죠. 멋진 계획을 들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군뱅이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가축 상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군뱅이에게도 행운은 찾아오지만 언제나 똑같은 이유로 군뱅이는 그 행운을 놓치고 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군뱅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와도 군뱅이 기질이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군뱅이 기질을 이겨내지 못한 우리 자신이 우리 최대의 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군뱅이 기질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업적 판단력이 부족한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내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마침내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도 쓸데없이 미루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내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깨달았을 때 내 군뱅이 기질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수레의 메인 끈을 풀어내려는 야생 땅나귀처럼 나는 내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워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멋진 옷을 입고 있고 결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성공한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군뱅이 기질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그런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내게 군뱅이 기질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뒤에야 그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군뱅이 기질이 내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경험담은 내가 날려버린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군뱅이 기질이 내 성공을 가로막는 회방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 습관을 버리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내 집의 곳간을 훔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경쟁자가 내 손님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적은 바로 군뱅이 기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군뱅이처럼 빈둥거리지 않겠다.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내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뱅이 기질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군뱅이 기질을 이겨낸 사람만이 바빌론의 보물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축 상인은 아카드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카드님,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아라고 합니다. 군뱅이 기질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카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나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과학의 길을 걷는 사람, 모두가 성공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꽉 붙잡고 성공의 길로 치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단호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카드는 직조공에게 눈길을 주며 말했다. 자네가 제안한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행운이란 문제를 토론해 보았네. 자네 생각을 듣고 싶군. 그래, 자네는 행운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오늘 토론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운을 특별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이제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가 꿈꾸는 삶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네는 오늘 있었던 토론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군. 그리고 아카드는 강연장을 천천히 훑어보며 결론지어 말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만 행운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타르 여신이 선물한 기회를 초로의 상인이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커다란 행운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축 상인이 그 양떼의 값을 그날 밤에 지불했더라면 그는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양떼를 되파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운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운은 기회를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행운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미소를 지어준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행운의 여신은 찾아옵니다. 여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에게 여신이 어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바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여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성공의 길로 당신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한다.